안녕하세요. 열정적인 체육교사 철한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글 설문지를 만들어 보는 것을 배워보았는데요. 다들 구글 설문지 만들어 보셨나요? 혹시 아직 안 만들어 보신 분이 계신다면 지난 영상 참고하시어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학생 상호평가하기를 배워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 상호평가 결과를 팀 편성 시 활용하였는데요. 경쟁활동과 같이 팀 편성이 필요한 수업 시 상호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단원 초기에 팀을 편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생 상호평가 결과를 팀 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니 좋았던 점은 팀원을 뽑는 팀장들이 친한 친구들만 뽑기보다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서 팀원을 뽑게 되었고, 그 결과 팀 간 실력, 분위기 등이 보다 균등하게 분포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학생 상호평가하기 함께 배워보실까요?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학생 상호평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1학기 때 사용한 학생 상호평가 설문지입니다. 우선 보시면은 제목이 19-1, 그 다음에 3학년 일반 체육수업 상호평가라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설문지 문항으로 첫 번째 작성자의 번호를 표시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1번부터 20번까지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작성자의 이름, 그 다음에 1학기 수업에서 이제 학생들이 기능 수준에 따라서 플로어볼과 풋살 집단을 나누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한 섹션 추가라는 기능을 통해서 플로어볼을 선택한 학생들은 이 섹션 플로어볼 집단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였고, 풋살을 선택한 학생들은 3섹션 풋살 집단으로 이동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볼 집단의 설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평가의 유의사항이 나타나겠죠. 상호평가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학생들이 주관적인 평가를 진행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이 되는 학생을 생각해보고 그 학생에 대한 평균값을 3, 그리고 그보다 나으면 4나 5, 부족하면 2에서 1로 평가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A라는 학생이 이제 기능, 협력, 적극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래서 1은 하, 상은 5 평가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플로어볼 집단 A부터 S 학생까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때 실제 설문지에서는 A부터 S까지의 학생들의 실명이 들어가게 되고, 플로어볼 집단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한 명 한 명 진행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풋살 집단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인데, 마찬가지로 풋살 집단 학생의 A부터 R까지 실명을 적어줍니다. 실명을 적어주고 그에 대해서 풋살에 대한 모든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한 명이 모든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설문지를 바탕으로 결과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설문지는 실제로 수업에서 활용한 설문지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작성자의 이름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선택한 종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플로어볼 집단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되죠. 플로어볼 집단, 이제 이 A라는 학생에 대한 다른 친구들의 평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능은 3점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6명, 4점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11명, 5점이라고 생각했던 학생이 2명, 그 다음에 협력에 있어서는 이제 3점이 6명, 4점이 11명, 5점이 2명, 적극성에 대해서는 3점이 8명, 4점이 7명, 5점이 4명.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플로어볼 집단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이 A라는 학생을 평가할 때 기능은 한 중상 정도 되고, 협력도 중상, 적극성은 한 보통이 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극단적인 값을 볼까요? 네, 이 C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C라는 학생은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 기능은 1점이 6명, 2점이 8명, 3점이 5명, 그 다음에 적극성이 1점이 5명, 2점이 6명, 3점이 5명, 그 외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받는 친구들에 대한 기능이나 협력, 적극성에 대한 평가들을 실시하게 되고, 이 데이터를 토대로 팀원장들이 팀원들을 뽑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런 모두가 참여하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팀을 뽑게 되면은 보다 좀 더 객관적인 점수를 가지고 팀을 뽑게 되니 보다 균등한 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플로어볼 말고 한번 풋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풋살 집단
이 친구는 보면은 기능은 보통인데 적극성이 아주 뛰어난 친구임을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아주 뛰어나고 협력도 중상, 적극성도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기능은 아주 높고 협력은 중상, 그리고 또는 상, 그 다음에 적극성도 상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친구는 이제 기능은 보통, 협력도 보통, 적극성은 보통 또는 중상 정도 볼 수 있겠네요. 반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좀 떨어지는데 협력이나 적극성도 보통 그 정도로 볼 수 있네요. 이것으로 학생들이 작성한 상호평가 결과지를 살펴보는 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체육 수업에 적용하기 2탄 구글 설문지로 학생 상호평가하기 저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분명 저도 처음 하다 보니 실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기능, 협력, 적극성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점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조금은 모호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체로 교사인 저 혼자만 평가하거나 팀장 혼자만 생각한 결과를 가지고 팀원을 뽑을 때보다는 팀장들이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팀원들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각 팀의 능력치가 고루 분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상호평가 시 아쉬웠던 명확한 기준, 이를 보완하여 다음 상호평가 때는 학생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보다 객관적인 상호평가가 되게끔 상호평가 문항을 설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오늘 이 영상 참고하시어 구글 설문지로 학생 상호평가하기 이를 활용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구글 설문지로 학생 상호평가하기에 대한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수업 소감문 작성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